저는 그 변호사 생활한 지 지금 이제 7년 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이제 3년 정도 군대 대신 가서 이제 공익법무관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좀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소송을 주로 맡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3년 동안은 대부분 이제 노동법 쪽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기 법무법인 우면에 정몽우 대표님이랑 이제 같이 형사팀을 이루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형사사건 위주로 사건을 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대에 있을 때는 사실 뭐 특별히 제가 엄청 공부를 잘하거나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내가 어떤 사회에 좀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제일 뛰어난 변호사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가장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봐주면 그 사람한테는 적어도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로를 좀 변호사 쪽으로 틀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어렵게 이긴 사건이 조금 더 기억에 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재건축 조합에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급여를 이제 하나도 못 받고 있다가 보통 이제 급여를 못 받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라는 걸 떼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무실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청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실제로도 1심에서는 그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년 동안 일을 해도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2심에서 저희가 조합장이랑 조합원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지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제 증명하고, 그렇게 했던 결과적으로는 이제 2심에서 승소를 해서 그분이 이제 급여 3년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왜냐면 이게 자기도 질 거라고 많이 얘기를 듣고 시작했던 소송인데 결과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정말로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사건인데 이기게 됐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개개인한테밖에 도움을 못 준다는 게 조금 그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애초부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이 왜 중요하고,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지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면 사실 소송을 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했을 때 훨씬 쉽게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항상 약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야 변호사를 찾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변호사 찾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안타깝다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사건이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민식이법 위반 사건인데 지금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법이 입법되게 되었는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국회의원 중에 그 누구도 이 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여론이 빨리 들끓었을 때 빨리 입법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법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 사건은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해서 이제 야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야한 애니메이션인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도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법이 그냥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별 생각 없이 바꾼 법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한테는 엄청 큰 피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진행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어쨌든 입법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국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원래는 그러한 입법안을 더 소개해드리고 국민들의 여론 같은 거를 조금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예, 그런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 그쵸. 입법 과정에 수치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이게 실제 현실로 만약에 입법이 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접목해서 조금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제 원래 목표인 이런 입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게 정말 하고 싶은 건데 그것만 소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입법 과정 지금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흥미를 좀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그런 방식이 되면은 조금 더 재밌게 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서 자신의 이제 권리를 손해 보지 않도록 예,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미약하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것저것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기자님이 연락 주셨을 때도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꼭 어떤 사건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한 법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이런 건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나 모르나 다를 게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도 꼭 사건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항상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항상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알아보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좀 저도 일조하고 싶습니다.